무역 영어, 비즈니스 잉글리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접해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학교에서 배우던 영어와는 약간 어투나 표현법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무역업계에서 사용되면서 관용어처럼 굳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영국식 혹은 미국식 영어 문법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쓰다 보니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처럼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글로벌 영어라고 해서 이를 글로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잉글리시에 대하여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잉글리시입니다. 비즈니스 영어라고 하면 흔히 커머셜 커레스판던시제, 즉 상업통신문을 지칭합니다. 비즈니스 레터, 이메일, 텔렉스, 케이블, 팩스 메시지 등을 포함합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카탈로그, 브로셔, 팜플렛, 제품 설명서 등 커머셜 다큐먼트, 즉 상업적인 서류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단어와 잉글리시라는 단어에서 일부씩을 가져와서 글로빗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언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 영어 작성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역 이론과 실무에 정통할 것입니다. 무역 거래의 실태, 관습을 포함하여 무역 실무나 무역 이론 등에 대한 올바른 상업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 업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필수입니다. 둘째,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충분히 구사할 줄 알 것입니다. 철자, 관용어, 틀리기 쉬운 표현들 혼동하지 않으며 확실한 어학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히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력은 물론이고 독해력, 문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을 일으키기까지는 주의하고 흥미를 갖고 욕망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AIDA의 법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통신문을 쓰는 목적이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문책하는 어투는 좋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영업은 실패합니다. 논쟁에서 한 번 이길 때마다 거래처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장사꾼 기질이 있을 것입니다. 예리한 상업적 감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회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서한문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긴 문장은 편지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우스운 편지나 형편없는 이메일은 웃기는 회사, 형편없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작성 전 준비 사항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를 정하여야 합니다. 첫째, 요점을 열거한다입니다. 용건 전달할 사항을 메모지 등에 간단히 열거해 봅니다. 둘째, 요점을 정리한다입니다. 용건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만을 다시 정리합니다. 셋째, 요점에 순서를 붙인다입니다. 정리된 요점을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붙여봅니다. 이때 중요도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쓴다는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쓰도록 합니다. 넷째,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쓴다입니다. 비즈니스 서한을 쓰는 목적이 상대방이 읽은 후 무엇인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면 읽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바쁜 사람이라는 사실과 무릇 사람은 감정에 지배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이메일 혹은 레터의 작성 요령입니다. 첫째, 3개 내지 5개의 파라그라프로 작성한다입니다. 이메일은 5개의 단락 이내로 하고 각 단락의 단어 수는 30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입 부분, 상황 설명, 용건, 결어 부분 등의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내용을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능하면 한 페이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즈니스 서한은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형식도 갖추지 않고 내용도 지리멸렬하며
문법이나 철자법에서 오류투성이인 이메일이나 서한을 받으면 상대 회사를 얕보게 되기 쉽습니다. 둘째, 한 번에 한 가지의 용건을 쓴다입니다. 한 통의 메일이나 서한에는 한 가지 업무를 취급하도록 합니다. 한 통의 메일 혹은 레터 안에 서너 가지의 용무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꺼번에 언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1, 2, 3 이렇게 사안별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레터나 메일을 쓴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같은 단어나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장의 서한 안에서 같은 단어나 표현을 중복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나 문형을 쓰는 것보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in Korea, in our country, in this country, here, in our market, in Korean market 등으로 적절히 바꿔서 쓰면 좋겠습니다. 넷째, 겸손하되 교만하게 쓴다입니다. 해외의 거래처와 문자로서 교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늘 겸손한 자세로 적절한 용어와 문장을 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꼭 해야 합니다. 알토란 같은 우리 회사에 돈이 걸려 있으니 더욱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간의 거래 관계나 거래상의 갑을 관계 등을 떠나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거나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두지 않았다가 나중에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면 손실은 손실대로 입고 거래처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교만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겸손하되 교만하게 써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비즈니스 레터이거나 이메일이거나 다를 건 없다입니다. 이메일은 형식이라는 면에서 레터보다 조금은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뿐입니다. 프로다운 인상을 주려면 역시 위에 적은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거래처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메일이나 레터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잉글리시의 기본 원칙입니다. 역시 장사꾼다움, 즉 비즈니스맨 라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장사꾼 영어는 젠틀맨십, 즉 신사다움과 세일즈맨십, 즉 판매 기술을 함께 담고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간결입니다. 편지를 쓰기 전에 내용을 짧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전체를 적당한 수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전체의 메시지의 길이가 5개 단락, 3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긴 문장이나 중복 표현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통 한 권으로 작성합니다. 둘째, 예절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씁니다. 난폭한 어구나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격조입니다. 바른 문장으로 일관하도록 합니다. 문법, 철자의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단락의 서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문장이나 기분 좋은 단어들을 쓰도록 합니다. 긴 문장은 이메일이나 서한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논쟁에서 이기면 영업은 실패합니다. 또 잘못 쓰인 한 통의 이메일이 웃기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자, 이제 무역 영어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레터나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이해관계 등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정문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가 쉽고 긍정문은 호감을 주게 되므로 가능하면 긍정적인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형용사도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씁니다. The restaurant was dirty 보다는 The restaurant was not very clean 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 예를 들어 dirty, awful, terrible 등과 같은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오만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비즈니스 통신문은 해외의 거래처와 문자로서 교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늘 겸손한 자세로 적절한 용어와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예의는 갖추되 할 말은 꼭 해야 합니다. 손실은 손실대로 입고 거래처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교만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남을 먼저, 나를 나중에 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굴종이나 아부를 의마하는 것이 아니라 유 애티튜드를 가지고 수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한을 작성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위, 아워, 어스 등의 1인칭 대명사보다 유, 여, 유어즈와 같은 2인칭을 더 많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영어와 국제무역, 국제경영 관련 내용을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